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단돈 9,000원으로 뇌경색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믿기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저희는 건강 칼럼니스트 김현우 씨의 글 9,000원의 기적, 뇌경색을 막는 기름 건강법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9,000원이라니. 그렇죠. 이 글의 저자는 한 15년 정도 건강 데이터를 쭉 분석해 왔고 또 실제 병원이나 연구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경험 기반의 정보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뇌경색이라는 병의 심각성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한번 발병하면 정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언어장애나 신체마비 같은 후유증이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김현우 팔럼니스트가 직접 겪었다는 그 경험담부터 시작해서요. 왜 특정 기름을 먹는 게 혈관 건강에 중요하고 이게 또 어떻게 뇌경색 예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이 기름 좋아요가 아니라 그 원리를 파헤쳐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좋은 기름 먹자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저자본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글에 보면 몇 년 전에 이분이 밤샘 연구다, 강연이다 해서 몸을 엄청 혹사했었대요. 아, 정말 바쁘셨나 봐요. 네, 식사도 시간 아낀다고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고 하고요. 솔직히 바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많은 현대인들이 비슷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본인도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바쁘니까 외면했던 거죠.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꼭 안개가 낀 것 같고 동시에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팠대요. 오,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냥 넘길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혈액이 눈으로 봐도 끈적끈적할 정도로 점도가 높아져 있고 혈압 수치도 엄청나게 치솟아 있었다는 거예요. 끈적해진 혈액이라.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아, 그냥 비유가 아니군요. 네. 이게 계속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러다 피떡,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게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아마 그 저자분이 느꼈던 시야 흐림이나 두통도 이런 혈액순환 문제나 혈압 상승 때문에 뇌가 보낸 경고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이 진짜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네,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은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이 분에게는 삶의 방식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을 위기에서 구한 게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저자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주방의 기름을 바꾼 선택, 그러니까 약 9,000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자신을 살렸다고 말하거든요. 아, 9,000원이 바로 그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나 거창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9,000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겠죠. 시작이 어렵다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기름이 혈관을 막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만 고르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특히 두 가지 기름을 딱 짚어서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저자는 이걸 그냥 식용유가 아니래 혈관의 청소부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혈관 청소부라 강력한 표현인데요. 네, 그만큼 혈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의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냥 좋다더라 이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좋으냐?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루에 딱 한 숟가락.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대요. 공복에요? 그냥 기름만 먹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냥 먹기 좀 그러면 플레인 요거트나 아니면 신선한 두부 같은데 살짝 뿌려서 같이 먹어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가열 금지.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열에 엄청 약해서 가열하는 순간 좋은 효능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린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 좋은 성분들 때문에 먹는 건데 가열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괜찮아요. 그래 보면 한 9,000원 정도 하는 작은 병 하나 사면 대략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죠. 아, 그래서 9,000원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인용한 연구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특정 연구를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41%요? 와,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물론 이게 올리브유 섭취 하나만으로 뇌졸중 위험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겠죠. 다른 생활 습관 같은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 결과를 근거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많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좋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폴리페놀처럼 열에 약한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추천 기름은 뭐냐? 우리한테도 아주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아, 들기름이요. 고소한 냄새가 확 떠오르네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칠하는 용도로도 쓰였다는데 요즘엔 건강 효능이 워낙 뛰어나서 뇌세포의 구원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니 좀 놀랍죠. 뇌세포의 구원자라. 그것도 별명이 대단하네요. 들기름에 이렇게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봤죠. 등푸른 생선에도 많다고 하고. 맞아요. 저자는 이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같은 인지기능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현대인들 식단을 보면 오메가6 지방산은 너무 많이 먹고 오메가3는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들기름이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래서 들기름도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랑 똑같아요.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도 가열하면 안 되는군요. 네,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역시 열에 아주 약해서 가열하면 쉽게 산패되고 좋은 성분이 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나물 무칠 때나 국, 비빔밥 같은 거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한 숟가락 정도 싹 둘러서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럼 고소한 향도 살고 영양소도 그대로 먹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저자가 덧붙이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관법이에요. 아, 보관이요? 네. 들기름은 공기나 빛, 열에 노출되면 엄청 빨리 산패돼요. 산패된 들기름은 좋은 효과는 다 없어지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헐, 그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빛이 안 통하는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실온에 그냥 둔 들기름이나 좀 오래돼서 쩐내나는 들기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혈관 건강에는 훨씬 낫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냥 상온에 두는 경우도 많은데. 네. 오메가3가 좋다는 건 많이 알려졌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저자는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랑 들기름 이 두 가지를 생으로 꾸준히 그리고 들기름은 냉장 보관해서 먹으면 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끈적했던 피가 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여러 자료를 토대로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서 기름의 종류나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혈액순환이나 혈관 건강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에 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저자가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좋은 기름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나쁜 기름을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는 거래요. 아, 빼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런 해로운 기름들을 소리 없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방에서 퇴출시켜야 할 나쁜 기름 3가지를 딱 짚어주는데요. 3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유지입니다. 이런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이잖아요. 네, 트랜스 지방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저자는 이 트랜스 지방이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고 혈관벽에 염증 일으키고 손상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좀 값싼 정제 식용유들입니다. 이런 기름들 다들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압착하고 화학적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영양소는 거의 다 파괴되고 대신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아진다고 지적해요. 아까 들기름 얘기할 때 나왔지만 오메가6 자체는 필요하긴 한데 오메가3와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균형이 깨지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현대인 식단은 이미 오메가6가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정제유를 자꾸 쓰면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기름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안 좋다는 건 아실 텐데요. 네, 튀김기름 재사용은 정말 안 좋죠.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자꾸 반복해서 가열하면 아크롤레인이나 알데히드 같은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쌓인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해로워 보이네요. 저자는 이런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건 그냥 독소를 직접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 같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쓰는 표현들이 정말 좀 직설적이고 강해요. 몇천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 병원비 치를 수 있다거나 싼 기름은 싸게 살 수 있지만 당신의 혈관은 아주 비싸게 망가진다. 이런 경고는 진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죠. 네, 정말 확 와닿네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기름이 좋다 나쁘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작은 비용 절감이나 그냥 익숙한 습관에 머무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건강상의 손실,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하나 고르는 게 그냥 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투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 같습니다. 비싸고 좋은 기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로운 기름부터 없애는 게 순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저자가 제시한 4가지 핵심 실천 사항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딱 기억해 두시면 일상에서 건강 습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꼭 냉장 보관한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반드시 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열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지금 주방에 혹시 마가린이나 쇼트닝, 그리고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값싼 정제 식용유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좀 더 건강한 기름으로 바꾸시거나 사용 빈도를 확 줄이세요. 네, 일단 버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셋째, 기름 습관 바꾸는 거랑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같이 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루에 깨끗한 물 2컵 이상 마시기, 매일 30분 이상 좀 활기차게 걷기, 그리고 밤에 잠 푹 자는 것, 이 3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좋은 기름도 이런 건강한 습관이랑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기름만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넷째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대표적인 응급 증상, 그러니까 얼굴마비, 팔마비나 저림, 발음 이상, 이걸 기억하기 쉽게 얼굴, 팔, 말 이렇게 요약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 얼굴, 팔, 말 기억하기 좋네요. 네.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골든타임 안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핵심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작은 선택의 힘. 특히 매일 먹는 음식, 그중에서도 기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식재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이 자료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000원이라는 상징적인 비용은 뭐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이런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는 뇌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당장 좀 바꿔봐야겠는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다음 장 보실 때 장바구니 목록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랑 신선한 들기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주방 선반 한번 싹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올리브유와 들기름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으로 먹어야 한다. 열 때문에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그냥 막 즐겨 먹는 다른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혹시 조리 과정에서 특히 가열하면서 그 영양적인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 부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몸이 영양소를 최대한 잘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우리의 식습관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강조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신선한 들기름은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마가린, 정제 식용유, 재사용 기름은 정말 원수처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기름, 혹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해로운 기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요거트에 뿌려 먹는 것으로 건강한 습관의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꾸겠다는 작은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름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기름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중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또 없을까요? 예를 들면 매일 마시는 설탕 든 음료의 양이라던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건강의 적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탐구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작지만 밝은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